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서 생성에 대해서 프로세서가 이제 생성돼서 또 실행이 되고 프로세서가 터미네이트 되는 그 전반적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프로세서는 누가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게 보면 프로세서는 프로세서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페런트 프로세서가 이제 칠드런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그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낳은 건데 그런 식으로 페런트 프로세서가 이제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고 또 차일드 프로세서는 또 다른 프로세서를 만들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 프로세서 트리 모양의 이제 이 가계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 A가 있으면은 프로세스 A가 두 개의 차일드 프로세스 B하고 C를 만들고 또 프로세스 B는 또 세 명의 차일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D하고 E하고 F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우리 사람의 그 가계도처럼 이제 이렇게 프로세서 간에도 이제 어떤 가계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배울 때 배울 때 그런 그 계층 구조, 그죠? 계층 구조. 좀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계층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계도처럼, 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층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자료 구조가 바로 이제 트리 형태죠. 이런 이제 트리 자료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트리 자료 구조가 이런 이제 프로세서들 간의 관계에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트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리눅스 시스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탁 키면은 먼저 부팅을 하죠. 부팅을 할 때 뭔가 프로그램이 이제 부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딱 그 부팅하자마자 실행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제일 처음에 이제 파워를 켜면 바로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걸 이제 영번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번 프로세서가 하는 일은 그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쭉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죠? 리눅스 커널을 이제 그 메모리에 올리고 그리고 뭐 커널을 이제 초기화시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부팅을 하고 이제 리눅스 커널을 올리고 리눅스의 기본적인 커널 자료 구조를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 1번 프로세서를 하나 만듭니다. 차일드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닛 프로세서라고 해요. 이 이닛 프로세서가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커널 자료 구조들을 쫙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 0번은 이제 0번 프로세서는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 제일 처음에 부팅할 때 하드웨어 테스트랑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을 갖다가 메모리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의 그 자료 구조를 초기에 자료 구조를 이제 이니셜 해갖고 그 프로세스 디스크립트나 이런 걸 이제 자기 자신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프로세스와 2번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디스크립트를 이제 그 리눅스 커널 안에 있는 뭐 그 기본적인 이제 1번 프로세스와 2번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디스크립트를 만들고 이제 각각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이들로 이제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이제 놀고 앞으로 모든 일은 이제 자식들이 해라.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0번이 이제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세스 1번이 이제 그 이닛입니다. 이닛이라고 해갖고 요 밑에 만들어지는 다른 프로세서들의 이제 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2번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커널 그 스레드라고 해서 커널 스레드 데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지난번에 봤죠. 시스템이 이제 실행되고 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많죠. 이게 이제 리눅스 같으면은 커널 프로세서, 이제 우리가 뭐 프로세서를 하기도 하고 스레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그 커널 스레드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커널 스레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런 그 커널 스레드를 돌리기 위해서 2번 프로세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그리면 안 보이는데 요 2번 프로세서가 각종 커널 스레드를 갖다가 각종 그 커널 스레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 차일드로 포크 해갖고 커널 스레드가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고, 이제 1번 프로세서는 커널 스레드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세서들에 대한 이제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 터미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리눅스 쉘 같은 거 그죠? 이제 터미널 이렇게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런 각종 터미널을 이제 실행시키고, 그러면 이제 터미널을 실행시키면 이제 쉘이 동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봤던 이런 거 이제 PC에서 어떤 윈도우 환경에서 여러 개의 터미널이 이제 실행되는데, 요 그림은 좀 옛날 그림이라서,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그 텍스트 모드에 콘솔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텍스트 모드의 터미널들이 이렇게 쭉 있는 이런 형태라서 이제 터미널 하나마다 쉘이 하나씩 실행되는 좀 옛날의 고전적인 그 방식, 이게 이 그림에 보이는데, 그때는 이렇게 터미널에 이제 로그인 프롬프트를 딱 띄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getTTY라는 프로세서가 각 터미널마다 이 getTTY라는 프로세서를 이니 프로세서가 다 이제 포크를 해갖고,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그인이 되면은 각 터미널에서 이제 로그인이 시작되면은 getTTY가 이제 로그인 프로세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그인이 성공하면은 이런 쉘이 동작하죠. 지금 여기 이제 퍼센트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고 지금 카피 명령어가 하나 실행 중인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퍼센트 요게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퍼센트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 요 그 C 쉘 계열의 그 C 쉘 계열의 그 프롬프트입니다. 잘 안 써지네. C 쉘 계열의 프롬프트가 이제 이렇게 퍼센트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는 이제 본 쉘 계열이라서 요 프롬프트가 달러로 끝나죠. 조금 그 C 쉘 계열하고는 또 프롬프트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쉘이 이제 돌아가는 상태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쉘이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또 요 카피라는 명령에 대한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그 리눅스가 시스템 전반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지 알려면 이런 명령어를 쳐보면 된다 했죠. 그 윈도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쭉 열어보면 어떤 프로세서들이 동작하는지 쫙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 리눅스에서는 여기서 작업할게요.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이제 PS 명령어에 PS 명령어에 마이너스 A에 하면은 이렇게 지금 모든 프로세서들이 쫙 보이는데, 전체 이제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커널 스레드까지는 이제 안 보이고, 커널 스레드까지 다 보이게 하려면은 이제 ps 마이너스 A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좀 길게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우리가 ls-l 할 때처럼 이제 L 옵션을 주고 ALS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커널 스레드까지 다 보이면서 모든 지금 이 시스템에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PS 명령어는 우리가 앞에 리눅스 명령어 설명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은 PS 명령어를 잘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프로세서 아이디가 1번인 게 지금 그 이닛이라는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프로세서 아이디가 2번인 거는 커널 스레드 데몬.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이제 데몬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이제 이렇게 D로 끝나는 거, 커널 스레드 D니까 그걸 리눅스에서는 데몬이라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커널 스레드 데몬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요 가만 보면은 프로세서 1번과 2번은 요 PPID라고 해서 페어런트 프로세서는 이제 0번입니다. 0번이고, 이제 나머지 보면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커널 스레드 형태로 쫙 돌아가고 있어요. 커널 스레드가 지금 굉장히 몇 개가 쭉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커널 스레드는 다 2번 프로세서가 커널 스레드 데몬이라는 요 2번 프로세서가 이제 쫙 이제 이렇게 다 생성시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커널 스레드 데몬들이 보면 페어런트가 2번인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지금 커널 스레드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100개가 넘는 것 같네. 쭉 그래서 페어런트가 2번인 것도 있고 2번인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어떤 요런 프로세서들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데몬인데 그 프로세서 이름이 이제 D로 끝나는 거는 다 이제 데몬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번 프로세서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1번 프로세서와 2번 프로세서들이 차일드 프로세서들을 쫙 만들어서 지금 그 데몬 형태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 2번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2번 프로세서로부터 나온 이제 차일드나 또는 그 손자들 뭐 이런 그 디센덴트들은 다 사실은 이제 커널 모드에서 커널 스레드로 돌아가는 데몬들이고, 일반 프로세서는 이제 요 1번 프로세서, 그죠? 1번 프로세서에서 쭉 이제 개통도가 이제 쭉 내려온 것들인데, 여기는 데몬도 있고 그냥 일반 프로세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이렇게 또 1번 프로세서도 있고 2번 페어런트가 2번인 것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페어런트가 1번인 것도 있고 뭐 이런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아이디가 벌써 1000번 단위로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죠? 이제 1로 가니까 이제 페어런트도 이제 1번, 2번이 아닌, 그죠? 그러니까 또 이 프로세서가 차일드 프로세서로 이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이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PS-ALX라고 했더니 이 프로세서 아이디는 6678, 그리고 요거의 페런트 프로세서는 3699, 뭐 이렇게 3699는 이제 요 어딘가 뭐 369이네요. 요 3699 배시가 이제 요 그 쉘에서 요 명령을 실행한 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PS 트리라는 거를 프로세서 트리, 그죠? PS 트리라는 걸 또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트리 형태처럼 쫙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 프로세서를 이제 그 최근 우분투 버전에 보면은 시스템 D라고도 이제 불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D 밑에 있는 시스템 D로부터 딱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이렇게 가계도처럼 쫙 이제 계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대신에 그런데 여기는 그 커널 스레드 데모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프로세서로부터 만들어진 거는 여기 지금 안 보이고 1번 프로세서로부터 만들어진 것만 쫙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서 전체를 보는 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PS-ALX 이걸로 이제 전체 프로세서가 어떤 게 돌아가는지 쫙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그 시스템 콜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그 운영체제한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함수다, 그죠? 시스템 콜 함수인데 이제 여기에 포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 생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크입니다. 포크라는 시스템 콜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 콜이고 이제 보통 포크하고 나서 많이 쓰이는 게 또 EXEC라는 게 있어요. 포크 이후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디스크에 저장 뭐 우리가 파일 시스템 어디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라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또 뭐 여기 그림 보면은 그 외에 또 이제 뭐 웨이트라는 것도 있고 이제 엑시트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요거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제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이제 호출을 하는데 그리고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하고 나서 이제 EXEC 호출하고 뭐 웨이트 그리고 이제 엑시트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가 실행되면 이제 프로세서가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나 쭉 실행되고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쉘이 이제 이렇게 그 쉘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빈 밑에 지금 배시 우리 우분투 지금에서는 배시를 쓰고 있죠. 그럼 빈 밑에 배시라는 프로세서가 쭉 실행 중에 있어요. 실행 중에 있다가 제가 ls-l이라는 명령을 이제 그 쉘에서 이제 ls-l이라는 명령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쉘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쉘이 이제 실행 중이다가 어떤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포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이 리눅스나 유닉스는 프로세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기 복제 과정을 거쳐요. 이 프로세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자기 복제 형태로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크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게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한 개인데 이제 실행 중인 게 두 개가 되니까 프로그램은 한 개지만 프로세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시가 이 빈 밑에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실행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래 놓고는 하나는 이제 페어런트고 하나는 차일드겠죠. 그 이제 차일드 쪽에는 주로 이제 차일드 쪽에서는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요 들어온 명령어를 이제 그 EXEC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요 EXEC라는 시스템 콜은 주로 이제 포크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데 뭐냐면 프로세서 메모리를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가 실행되다가 포크를 한과 동시에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 두 개가 실행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프로세서 가상 메모리 상에서 이 각각의 프로세서 그죠?
해당되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이제 2개가 딱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EX, EC 해갖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 LS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배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여기는 이제 빈 밑에 LS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메모리 스페이스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끝나면은, 요게 다 끝나면 이제 엑시트를 하겠죠. 엑시트는 뭐 그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는 거,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쉘은 어떻게, 지금 실제로 우리 이 쉘들이 뭐 배시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유닉스 시절부터 이 쉘들이 동작하는 방식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럼 페런트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ls 해갖고 엔터 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디스플레이 되죠. 이거는 이제 요 밑에 그 ls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요 페런트가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요 쉘은 이제 요 ls 프로그램이 실행될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여기 끝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또 동작을 하는데, 주로 쉘에서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딱 띄워요. 그 다음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또 다른 명령을 실행하면은, 뭐 만약에 좀 전에 ps-ax 하면은 또 이제 지금처럼 똑같은 과정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는 빈 밑에 PS가 이제 동작해갖고 또 막 PS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뭘 동작하면서 뿌려주고, 그 배시는 그냥 웨이트만 딱 하고 있다가 이 PS가 끝나면 또 달라 프랑프트를 딱 띄워서 또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뭐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명령어가 이제 그냥 요 엑시트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죠? 쉘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트 명령어가 들어오면 끝날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쉘처럼 이제 포크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형태가 이제 지금 이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C 언어로 구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쭉 실행하다가, 그죠? 뭐 실행 중에 있다가 포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2개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2개가 딱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포크를 하고 나면은 결과값이 이제 여기 PID로 받아오는데, 여기 PID가 음수가 들어오면 이게 포크가 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이제 포크가 실패한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PID가 양수값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포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포크가 잘 됐으면은 이제 요 이후부터는 요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요 밑에 포크 밑에부터는 프로그램이 이제 2개가 동시에 실행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는 페어런트가 될 테고 하나는 이제 차일드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 내가 누가 페어런트고 이제 누가 차일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포크가 해서 리턴되는 요 값이 0이면 그러면 이건 차일드예요. 0보다 큰 값이면, 그러면 0보다 큰 값이면은 이거는 이제 페어런트인데, 그때는 요 0보다 큰 값이면은 요 PID 리턴해주는 PID가 요 차일드 프로세스의 PID를 리턴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PID가 아니고, 여기 리턴되는 값이 0보다 큰 값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인데, 요때 여기 요 PID는 요때 요 리턴되는 여기 요 PID는 요런 child의 PID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의 PID를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좀 전에 요 그림처럼 이제 동작하게 하려면은
요게 이제 자기가 child면은 뭔가 exec를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ls 같은 건 ls, 또 다른 명령 같은 건 또 다른 명령. 그리고 parent는 이제 child가 끝날 때까지 wait 했다가 뭐 child가 끝났다 하는 거 보여준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데 요걸 만약에 이제 child가 끝났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이제 달러라는 프롬프트를 딱 띄워줄 수도 있죠. 그럼 쉘 같으면은 우리 지금 그 리눅스 쉘 같으면 이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해서 하겠죠. 여기 이제 어떤 while문 같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게 막 돌다가 그 명령어가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ls 이래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그 커맨드 리더 커맨드 비슷한 뭐 어떤 과정이 있어갖고 요 커맨드가 이제 요 들어온 커맨드가 엑시트면은 이 쉘이 끝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포크 시스템 콜을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포크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 콜이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면 뭐 크리에이터 이런 함수 이름을 그 시스템 콜 함수 이름을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걸 써도 될 텐데 그죠? 포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왜 이름을 이제 포크로 했는지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유닉스 시절에 그 유닉스 커널 만든 사람 그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가 있다가 그죠? 여기서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게 마치 이게 그 포크처럼 보이죠 아마. 그래서 포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리눅스가 이 포크 이렇게 이제 포크를 통해서 프로세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자기 복제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서를 완전히 두플리케이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플리케이트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포크를 하는 순간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치 동시에 두 개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 포크 사실 여기 이제 F가 소문자입니다. 대문자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요 값을 이제 어떤 값을 리턴 이제 해주냐면은 페런트한테는 요 새로운 프로세서 그죠? 뉴 프로세서의 PID를 리턴해주고 요 child는 그냥 제로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크의 리턴 값이 0이면 아 내가 child다. 0보다 큰 값이면은 아 내가 페런트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때 리턴되는 값이 요 child의 PID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프로세서는 그죠?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프로세서하고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앞에 뭐 배웠던 이런 그 데이터 스페이스 있죠. 이런 그 메모리 스페이스를 독립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독립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힙, 이제 스텝 요게 원래 페런트에서 그대로 복제가 돼 갖고 요런 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차일드 프로세서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차일드 프로세서가 이제 U 프로세서라는 게 지금 요 차일드 프로세서인데 그 자기 자신만의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나 어떤 환경, 파일 디스크립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프로세서는 오리지널 프로세서하고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하여튼 좀 전에 여기서 봤듯이 요 포크라는 게 호출되는 순간 요 포크라는 게 호출되는 순간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똑같은 게 이제 두 개가 딱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패런트인지 누가 차일드인지 알 수 있는 게 그죠. 여기 설명한 것처럼 차일드 프로세스는 그죠. 제로 값이 리턴되고 패런트는 차일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선한 게 포크의 리턴 값은 패런트에게는 차일드 프로세스의 PID를 리턴해주고 차일드 프로세스에게는 제로를 리턴한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이든 자신의 PID를 알고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get PID 함수를 호출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PID를 알고 싶으면은 get PPID를 호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리턴되는 값이 자기 PID는 아니다. 이 포크로에서 리턴되는 값이 자기 PID가 아니고 포크에서 리턴되는 값은 child인 경우에는 제로, parent인 경우에는 child의 PID. 그러면 내 PID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get PID라는 함수. 그럼 child는 내 parent는 PID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get PPID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example입니다. 프로그램 예제인데, 이걸 갖고 한번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한번 실습해 보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동작을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포크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메인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프린트, 포크 프로그램 스타팅 요거는 지금 이제 프로세서 한 개니까 딱 한 번 찍히겠죠. 그런데 이제 포크를 하는 순간 지금 요게 지금부터는 요 스위치 문부터는 두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리턴 되는 값이 음수가 아니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리턴되면 이건 포크가 실패했으니까 뭐 그거는 예외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요 PID가 0이면은 뭡니까?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데 여기 스위치문에서 child면은 요 케이스를 실행할 거라. 프로세서 0이 요 리턴 값이 0이면 이 child 프로세스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이제 양수겠죠. 양수인 경우는 이제 여기는 parent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child가 실행. 그래서 요 포크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데 요 스위치문에서 요 케이스 제로인 거는 child가 실행되는 거고 디폴트 쪽은 parent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로컬 변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 값이 어떻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PID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뭐 n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child에서는 요게 요 로컬 변수가 이제 두 군데 있겠죠. 이제 프로세서가 두 개니까 이제 두 군데 이제 요 로컬 변수가 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hild 쪽에서는 요 n 값이 5를 넣고 메시지에도 this is child. parent 쪽은 this is parent, n 값은 3. 이제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제 이런 그림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거는 그 프로세스 어드레스 공간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텍스트 영역도 있고 데이터 영역도 있고 힙 영역도 있고 스택 영역도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제 처음에는 요게 이제 패런트 쪽에 한 개만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막 프로그램 실행 중일 때는 이제 한 개만 있을 텐데 포크라는 시스템 콜이 불려지는 순간 요게 똑같은 게 복제가 돼 갖고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도 이런 텍스트 공간, 데이터 공간,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런 게 이런 메모리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 그죠? 보면은 차일드 쪽은 메시지는 이런 문자열을 요게 이제 메시지에 대한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 요런 문자열을 포인트해라. 그리고 n 값은 5다. 페어런트일 때는 this is parent 요 문자열을 포인팅해라. n 값은 3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요 로컬 변수에 이제 요 this is child, this is parent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 영역에 있겠죠. 지금 프로그램 코드 안에 이제 이런 그 문자열 상수로 이렇게 지금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 안에 이런 문자열 상수가 있으면은 얘는 parent는 이제 this is parent라는 요 문자열을 가리키는 이제 포인트 값이 이렇게 될 테고 n 값은 여기는 3이 들어갈 테고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child 프로세스죠. child 프로세스는 요 메시지는 this is child고 이제 n 값은 이제 5가 되어 있을 겁니다. n 값은 여기 child일 때는 n 값이 5고 parent일 때는 n 값이 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PID 부분이 있죠. 로컬 변수. 요 PID는 child일 때는 자기가 이제 값이 이제 포크를 해서 리턴해 주는 게 값이 0이겠죠. parent일 때는 요 child의 PID인데 뭐 이제 child의 PID인데 요거는 이제 실행시켜 봐야 알겠죠.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그때 이제 값을 어사인해 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그 제일 처음에는 요런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요 포크라는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그죠?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는 요까지 요 첫 번째 요 프린터문에서는 요거 실행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프로세스 한 개밖에 없어 갖고 그 어드레스 공간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크가 실행되는 순간 그 메모리 공간에 요게 하나 더 만들어져 갖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로 이제 계속 실행되다 보면은 이제 요 각각의 로컬 변수, 요 스택에 있는 요 변수 값들이 페어런트하고 차일드하고 지금 다른 값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for loop를 도는데 이제 put s라는 거는 그 출력을 요 문자열 여기 있는 문자열을 그냥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요것도 일종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슬립 1초 했으니까 1초 간격으로 요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이제 이쪽 포룹은 child도 실행하고 parent도 이쪽 포룹을 실행하겠죠. 그런데 요 n 값이 child일 때는 5고 parent일 때는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행되는 이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요거는 이제 parent에서 한 번 딱 출력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put s가 요게 요 put s라는 게 parent 프로세스에서도 출력하고 child 프로세스 여기서도 출력하고 그게 이제 밑에 다 같이 지금 이렇게 터미널에 같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막 출력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this is parent는 이렇게 3번 출력되고 this is child는 5번 출력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요 프롬프트가 이제 child는 막 돌아가고 있는데 parent는 끝나버리니까 요 프롬프트가 요 중간에 딱 이제 보여요. 이제 그러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쉘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빈 밑에 쉘이 배시였죠. 이제 배시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예를 들면 뭐 ls-l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실행하면은 이거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포크를 해갖고 그죠 chil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exec를 불러갖고 이제 포크를 해놓고 exec에 요 빈 밑에 ls라는 거를 ls-l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쭉 실행시키고 나면은 요 명령을 요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이제 요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엑시트를 하겠죠. 요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제 엑시트를 할 거예요. 그동안 얘는 딱 웨이트 하고 있다가 딱 그러면 이제 여기 막 뭔가 디스플레이 되고 그죠?
엑시트 딱 하면은 이제 웨이트 요게 엑시트 할 때까지 웨이트 하고 있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지금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예를 들어 포크 1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이러면은 역시 그 이제 우리 쉘이 그죠? 여기서 이제 포크 1이라는 요걸 이제 실행시키는 순간 그죠? 요걸 엔터 치는 순간 이제 포크를 해갖고 그 다음에 포크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EX, EC 해갖고 현재 디렉토리에 포크 1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겠죠. 근데 요게 실행시키면 요 포크 1은 막 하다 이제 프로세서가 한 개가 아니고 여기서 또 포크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포크를 해갖고 이제 요 포크 1이 또 하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놈은 차일드 이제 프로세서가 되고 이놈은 이제 페런트 프로세서가 되는데 그러면서 막 실행하는데 이게 출력하는 게 여기는 this is parent 출력하고 이쪽엔 this is child를 막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쪽은 요걸 이제 세 번만 출력하는 거죠. 이쪽은 5번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3초 만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3초 만에 이제 끝나면 엑시트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쪽은 5초 동안 이제 5초가 지나야 이제 끝나겠죠. 5번 출력하고 5초가 끝나야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웨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에. 이 쉘에서는 이제 포크를 실행했고 나서 웨이트를 하는데 이게 웨이트 하는 거는 요거를 제일 처음에 요 EXEC 했던 요 페어런트를 웨이트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포크 해갖고 차일드가 있으면 이 차일드를 웨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가 끝날 때까지 웨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엑시트가 들어오면은 웨이트가 끝나니까 프롬프트를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parent만 3번 딱 출력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프롬프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막 이 child에서는 this is child 해갖고 아직도 막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딱 떠갖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 또 이 this is child가 막 출력이 되니까 프롬프트가 먼저 떨어지고 this is child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2번 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is child가 막 출력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떨어지고 나서 왜냐하면 페런트는 3번 다 출력했으니까 프롬프트가 떨어지고 나서도 child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 this is child 하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 치고 그냥 또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짜는 프로그램 직접 코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다 짜놨습니다. 여기 이제 PWD 해보면은 제 홈 밑에 빅데이터 AI 밑에 OS. 사실은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그 리눅스 명령어 강의했을 때 그때는 노트북에서 한 거고 그 노트북은 작년에 그러니까 저기 VMware하고 우분투를 다 설치해 놓은 거라서 그 홈 디렉토리 밑에 OS에 뭔가 작년에 프로그램 짜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데스크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탑에서 이제 영문으로 지금 그 조교가 그 매뉴얼 만들어 줬던 대로
그냥 영문으로 영문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호현으로 안 했고 제가 할 때 그냥 우리 연구실 이름이 빅데이터 및 AI 연구실이라서 그냥 빅데이터 AI로 제가 이 제일 처음에 등록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아이디 하나 만들 때 빅데이터 AI로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데스크탑에서는 제가 뭔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LS 해보면은 그냥 지금 요 우리 챕터 3 강의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포커1.c를 제가 미리 딱 짜놨는데 AI 한번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뭐 PPT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PPT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짜놨어요. 이렇게 이제 요 PPT에 있는 거, 요 PPT에 그죠? 요 왼쪽 먼저고 이제 오른쪽 나중이죠. 요거가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프린터문 나오고 포크 하는 거 나오고 그 스위치 케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포룹 출력하는 포룹 있고 이제 끝날 때 엑시트. 참 요거 제가 요거 이제 그대로 타이핑 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 샵 인클루드에 스탠다드 리버.h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워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샵 인클루드 해갖고 stdlib .h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exit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슬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려면은 요 스탠다드 리버.h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 없으면 그냥 그 워닝이 뜨니까 아마 뭐 실행은 될 텐데 컴파일 할 때 이제 좀 워닝 에러 나오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리버.h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거는 제가 뭐 그 VI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리눅스 명령어 사용할 때 제가 다 소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 VI 자체를 그 동영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했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도 하나 이미 알려줬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법을 익히든가, 아니면 VI가 쓰기 힘들면은 나노나 G에디터 같은 거로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큰 파일을 gcc 포크 1.c 해갖고 -5 옵션으로 실행 파일 이름을 이제 포크 1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깔끔하게 지금 아무 에러 없이 잘 컴파일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포크 프로그램 스타팅 해놓고 this is a parent, child. 자, 여기는 이런 지금 시간 차이 때문에 스케줄링 할 때고 시간 차이 때문에 보니까 child가 4번째 키고 딱 그다음 바로 프롬프트 뜬 상태에서 또 child 이제 좀 뒤늦게 찍힌 게 이제 한 개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있죠. 포크 1.c 요거는 그냥 여기 그냥 슬립 1이죠. 그죠? 슬립 1이고 여기 하나는 n값이 5고 하나는 이제 n값이 3이고 이거는 그냥 PPT에 있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여기 실행되는 모습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크를 하고 난 순간 페런트하고 차일드 프로세스 두 개가 있죠. 그럼 어떤 게 먼저 지금 여기는 페런트 먼저 차일드 먼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좀 전에 봤을 때는 진행되는 거 보면은 페런트 먼저 차일드 먼저 그러다 또 차일드가 먼저 페런트 먼저 차일드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스케줄링
OS 커널이 거의 동시에 실행 중일 때는 뭘 먼저 할지는 스케줄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세서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 중에 포크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EXEC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